솜차이, 빨리 와봐! 수완나품 공항에서 항공보안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태국 여성을 급히 부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항공보안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솜차이입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인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건 사실 우연한 계기였어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 우연히 공항보안 직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됐죠. 처음엔 잠깐 경험 삼아 지원했는데 일을 시작하고 보니 제 적성에 딱 맞더라고요. 제 일은 주로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수상한 물건이나 행동을 감지하고 비행기에 위험한 물건이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하죠. 또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수립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도 제 몫이에요. 여성 승객들을 응대할 때는 제가 나서서 일하기도 해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15년 동안 이 공항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봅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모든 것은 벤코리아 운동으로 시작됐어요. 이 운동의 시작은 사실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 때문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전자여행허가제 KETA가 도입되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했대요. 심지어 유명 연예인들도 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있었죠. 이에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SNS에서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자는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일로 여겼어요. 에이 곧 잠잠해지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웬걸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 커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태국 여행사협회 유타차이 부회장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관광 명소는 상대적으로 적고 영화나 넷플릭스로 대중화되어 수명이 짧다고 말한 거예요. 게다가 중국과 일본은 더 많은 관광 명소와 무비자 입국, 저렴한 비용, 멋진 전망과 좋은 분위기를 태국인들에게 제공한다며 직접적으로 한국과 비교까지 했죠.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어떻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죠. 이 발언이 불씨가 되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죠. 저희 공항에서도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러 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어요. 평소에는 한산하던 항공사 카운터 앞이 장사진을 이루더라고요.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자 고성이 오가는 일까지 있었어요. 이런 나라 안 갈래요. 차별하는 나라에 우리가 왜 가요?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그 결과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했어요. 30% 이상이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면세점, 환전소, 공항 내 식당들 모두 매출이 급감했죠. 제 친척 중에 푸켓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척 말로는 한국인 관광객이 거의 사라져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솜차이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니야? 라며 한숨 쉬던 친척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 한국 정부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강제 퇴거시키겠다는 거였죠. 그 숫자가 무려 2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설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다고? 라고 생각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태국인은 고작 1만 8천 명뿐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우리 태국인들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한국 법무부는 이 2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모두 강제 퇴거 조치하고 입국을 금지시킨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추방된다고 하더라고요. 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과 불법 취업 알선자들도 함께 단속한다고 해요. 이런 대규모 단속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영구적으로 추방하는 지침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대요. 이 정책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어요? 최근 태국 매체에서는 이미 10만여 명이 강제 퇴거당했고 추가로 10만여 명이 곧 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보도했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큰 혼란이 올 것을 직감했죠.
그리고 정말로 며칠 후 우리 수완나품 국제공항은 완전히 마비됐어요. 한국에서 강제 퇴거당한 태국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공항이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제가 아침에 출근했을 때 본 광경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평소에는 한국인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로 붐볐던 우리 공항이 이제는 돌아오는 자국민들로 가득 찼어요. 이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공항 입구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넘게 걸어서 겨우 도착했죠. 주차장은 이미 만석이었고 도로변까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공항 앞 광장에는 텐트까지 쳐져 있더라고요. 강제 퇴거된 사람들 중 갈 곳이 없는 이들이 그곳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광경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도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갔을 텐데 이렇게 돌아와야 한다니 얼마나 절망적일까 싶었죠. 공항 안은 더 심각했어요. 수암을 찾는 곳은 완전히 마비됐어요. 컨베이어 벨트 주변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 있어서 자기 짐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어떤 사람들은 짐을 찾지 못해 며칠째 공항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긴 줄이 화장실 밖까지 이어져 있었고 화장지도 부족해서 사람들이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죠. 식당이나 카페도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음식이 다 떨어져서 문을 닫은 곳도 있었고 열린 곳은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심지어 제가 관리하는 보안 검색대도 사람들로 넘쳐나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충분할 검색 대기 시간이 3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짜증난 승객들이 고성을 지르고 직원들과 말다툼을 하는 모습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와 제 동료들은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면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혼란 속에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서 한국에 가려고 했던 걸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 사태는 우리 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분노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도 되었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라도 한국에 가려고 했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생각해보게 됐어요. 이런 와중에 태국 총리께서 중요한 발표를 하셨어요. 제발 한국을 향한 비난을 멈춰주세요. 우리의 잘못이 더 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같은 태국인이지만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에 무례하게 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던 중 솜차이, 빨리 와봐.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에 뛰어갔더니 한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다 강제 퇴거당한 분이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한국에 있는 우리 애들은 어떡하죠? 라며 울부짖는 그분을 달래느라 한참을 애썼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매일같이 반복됐어요. 저와 제 동료들은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면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 관광 비자로 입국하려는데 가방에는 일할 때 입을 법한 옷들만 가득했어요. 죄송하지만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물었죠. 그러자 그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발요, 저 한국 가서 일해야 해요. 우리 가족이 빚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마음이 아팠지만 규정은 지켜야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관광 비자로 일하러 가시면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서 한국에 가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으로 들어가는 마약의 출처 대부분이 태국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약을 밀반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한국이 입국 심사를 강화한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같은 태국인으로서 저는 우리 동포들의 불법 체류와 마약, 밀반입 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끼친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검색대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검색대를 강제로 통과하려고 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었는데 한국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발 차례를 지켜주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거세게 밀어붙이더라고요. 저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으려 했죠. 하지만 인원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였어요. 한 남성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아당기더니 너도 우리를 도와줘.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말았죠. 제 몸이 비틀거리면서 옆으로 넘어졌어요. 아야. 제가 소리쳤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오른쪽 발목이 꽤 아팠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도망가기 시작했고 동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제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재빨리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간단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아예요. 간호학과 학생이에요. 다행히 심하게 다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지아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제 발목을 살펴봤어요. 삐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병원에 가서 정확히 검사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아가 말했어요. 그녀는 제 동료들에게 저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조언했고 일찍 와서 비행시간까지 여유가 있다면서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동료들이 저를 부축해 일어나는 동안 지아는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제 기분을 좋게 해주려 노력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했어요. 태국에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 왔다가 오늘 귀국하는 길이었대요. 톰차이 씨, 제가 곧 비행기를 타야 해서 더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 연락처를 드릴게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지아가 말했어요. 지아는 제게 자신의 SNS 계정을 알려주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국인들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지아의 친절함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거든요. 다음 날 지아에게 SNS 메시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솜차이 씨, 어떻게 지내세요? 발목은 괜찮으세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아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큰 부상을 면했어요. 우리는 SNS를 통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국과 한국의 문화,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있었던 최근의 갈등들에 대해서요. 지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죠. 한국 정부도 불법 체류자들도 그리고 우리 태국 정부도요.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었어요. 한국과 태국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지아 같은 분들이 있기에 우리 두 나라의 관계가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믿게 되었답니다. 태국인 모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 모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저 역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행동들을 바로잡고 한국과 건전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다시 쌓아나가면 좋겠어요. 한국인 여러분께서 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계시다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디 모든 태국인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는 착하게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태국 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자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취업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한 거죠. 태국 노동부 장관은 태국 여행사협회에 태국 관광객의 한국 불법 취업 방지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대요. 장관은 많은 태국인이 관광객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불법 노동자가 되며 계약서도 없이 한국어도 배우지 않은 채 일한다고 지적했어요. 또 한국에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가 1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태국 정부는 특별 단속팀을 구성해 방콕, 수완나품 공항과 돈무안 공항에 배치했다고 해요. 한국 출입국 관리소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특별 단속팀이 우리 공항에 배치되어 저와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들과 협력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특별 단속팀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들은 한국행 승객들의 서류를 더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즉시 조사에 들어갑니다. 덕분에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가려는 사람들을 많이 막을 수 있었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했는데 특별 단속팀원이 그의 가방에서 위조된 취업 비자를 발견했어요. 그 남성은 울면서 가족들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지만 법은 지켜야 했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깨달았죠. 특별 단속팀과 함께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같은 태국인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의 사연을 들으면 그냥 보내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와 한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최근에는 특별 단속팀과 함께 공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요. 불법 취업의 위험성과 합법적인 취업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한국행 승객들 중에서 불법 취업 의심 사례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노동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어요. 한국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거죠. 언어 교육도 강화하고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특별 비자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이 정말 반갑습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과 교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하고 그 중에는 여전히 불법 취업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늘리는 노력도 해야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태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거든요. 동시에 한국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도 자국의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니까요. 우리 정부와 한국 정부가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양국 간의 대화 채널이 다시 열렸고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어요.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으로 한국에 가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한국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류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다시 한국과 태국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태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태국의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는 솜차이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솜차이 씨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